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A라는 행위가 있다.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대상적격 얘기할 거예요.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려면 이 대상적격 주안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첫 번째는 이 처분성 여부, 당연히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판단할 때. 판단할 때는 첫 번째 당연히 처분성 여부를 검토해야죠. 이 처분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행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2조 1항 1호.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으로 한다. 19조죠. 19조. 그 다음에 처분 등의 정의는 행소법 2조 1항 1호에 있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행정 작용까지가 처분이고,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의 등에 해당하고, 그래서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처분성 여부를 판단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처분성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처분성 여부를 판단해서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고, 또 하나의 판단. 처분의 성립 여부. 처분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처분성 요건이 충족이 돼도 처분의 성립 여부를 또 한번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처분이 성립해야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성립하지 않으면 뭐 제소기간 기산점도 출발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없거든요. 처분의 성립 여부. 이거는 행정소송법이 없고 행정절차법에 있죠. 14조, 15조에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대상적격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처분성 여부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 처분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논의까지 항상 머릿속에 이게 습관으로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습관으로. 안 그러면은 처분성 검토해가지고 항고소송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 판례가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 그런 판례들이 이해가 되지 않단 말이죠. 자, 먼저 행정절차법을 14조를 한번 펴봅시다. 14조, 15조를 펴볼게요. 자, 행정절차법을 보실 때는 14조하고 15조를 같이 볼 때, 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좀 더 해볼게요. 14조 1항하고 15조 1항을 붙여서 보고, 그 다음에 14조 4항과 그 다음에 15조 3항을 붙여서 공부하고. 자, 행정절차법 14조 1항과 15조 1항. 14조 1항은 송달에 관한 얘기고, 송달의 방법이 나와 있죠. 상대방이 있는 처분 송달하는 방법. 송달은 뭐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물로 송달해 주거나 또는 뭐 정보통신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했고, 그 14조 1항에 송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5조 1항에 가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우는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한 처분의 경우에는 언제?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게 15조 1항이죠.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할 때는 송달시켜야 되죠. 송달시키면 도달한 날, 그 문서가 도달한 날, 이때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14조 4항과 15조 3항은 뭐냐면, 14조 4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관보 등에 공고한다예요. 뭐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송달 못하니까 15조 3항에 따라 이럴 때는 관보 등에 공고하고, 공고나 고시하고, 그럴 때 공고 또는 고시한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고나
고시한 날부터 2주, 즉 14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니까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송달이 가능한지, 송달이 가능하면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냥 내부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돼요? 아니죠. 공고해야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죠. 공고하고, 공고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14일이 경과한 날, 그런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절차법 14조 15조는 적용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일반 처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상대방이 특정된 특정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특정 처분.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인 이른바 일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죠. 이 행정절차법 14조 1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처분의 경우는 어차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는 관보 등에 공고하거든요. 관보 등에 공고 또는 고시를 하게 되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알면 통지하겠지만 누군지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분이니까 상대방의 공고 또는 고시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송달이 어차피 불가능한 공고 고시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원칙한 표현보다. 그래서 효력 발생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면은 그것에 따르고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구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공고 또는 고시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 1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요거를 다른 거는 일절 모르고 그냥 일반 처분은 고시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 요것만 외우고 다니는 분들 많던데, 이거는 공부를 잘못한 거고, 일단 대원칙부터 잘 봐야 돼요. 처분이 내용 요건이 충족이 되어도 형립이 돼야지 결국 항고소송 다툴 수 있는데, 그래서 제소기간도 따질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 있는 특정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적용시켜서 송달이 가능하면 도달한 날, 송달할 수 없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지만 그런 규정 없으면 공고일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충분히 날짜를 주고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예측부터 누군지 모르는 일반 처분은 뭐라고요? 일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도 써드리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어차피 상대방 누군지 모르니까 공고하는데, 공고일로부터 그날 효력이 발생한다,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면 거기에 따르고, 그런 규정 없으면 사무관리 규정 적용해서 5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